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선 9기 울산광역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선거 막판 민주진보 단일화를 이루고 쇄신과 혁신을 내세우며 승리를 거머쥔 김상욱 당선자. 앞으로 4년간 울산의 미래를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자, 중앙정부와 발맞추는 집권 여당의 시장으로서 울산의 주력산업 고도화와 산적한 지역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자를 직접 만나서 선거 소회와 향후 울산시정의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9대 울산광역시장이 되셨습니다. 가장 먼저 시민들께 당선 소감을 좀 밝혀주시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주인되고 시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시민주권 민주도시 울산을 만들라는 명령이시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기본 삶이 지켜지고 공정과 효율이 지켜지고 또 산업 AX 대전환 시대에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착실하게 잘 해나가라, 이런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령에 충심으로 잘 받들고 열심히 울산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당선자가 이 공간이 처음 방송에서 시민들께 인사드렸던 공간 아닙니까? 뭐 시사본부 이후 그때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맞습니다. 고향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맞습니다. 시장 당선자로 또 오셔서 네. 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네. 말씀 뭐 해주셨지만 선거 기간 뭐 수많은 공방이 있었고 네거티브가 있었지만 시민들께서 최종적으로 젊은 후보 김상욱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좀 보시는지요?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울산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이 어느 사회부턴가 행정의 기본조차 무너져버린 이상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행정이 뭘부터 해야 될까요? 제가 도리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 뭘 해야 할까요? 그냥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얘기고요. 예. 주인은 시민입니다. 그럼 시민을 무서워할 수 있어야 되고, 시민이 무섭잖아요. 시민이 주권자십니다. 시민을 위해 행정의 기능을 해야 돼요. 소수의 특정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의 기능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또 시민들을 위해 행정한다면 보이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 그것이 기본적인 행정 시스템입니다. 대중교통, 또 복지, 교육, 의료, 돌봄, 보육. 자, 이런 부분들 우리 울산 잘 되고 있을까요? 예. 우리 울산 부자 도시라고 얘기 자주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웃 부산이나 경남과 비교했을 때 울산의 복지 더 나은가요? 울산의 대중교통 더 나은가요? 울산의 돌봄 더 나은가요? 보육은요? 또 문화 예술은요? 자,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예. 이런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이번 선거에 표출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바람을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해낼 사람으로 저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준엄한 명령이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시민들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울산 시민분들은 김상욱 당선자의 어떤 스토리를 아시니까 대한민국이 최근 몇 년 뭐 많은 일들을 겪었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 시장 당선인이란 그 당선증 받으시기까지 네네. 참 마음고생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당선증 받으시고 바로 노무현 대통령 묘역 가서 한참을 또 꿇어앉아 오열하시기도 하고 어떤 마음이 좀 드셨는지. 네, 당선증 받자마자 봉화마을 가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찾아뵀습니다. 예. 좀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너무 늦게 진정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송구하고, 그래서 더 그 뜻을 잘 지켜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하게 거기만 가면 눈물이 쏟아져요. 예. 근데 이번에 제가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처음 할 때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과거 서울의 안전한 지역구를 버리고 부산으로 도전하셨을 때 그때를 많이 떠올렸었습니다. 정말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임기도 남아 있었고요. 제겐 또 안전한 길도 있습니다. 뭐냐면 뭐 곧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는데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해서 최고위원에 선출이 되면 국회의원 선출할 때에 이제 공천권을 일부 가지는 최고위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제 입장에서는 남은 국회의원 안전하게 하고 또 안전한 지역 공천 받아서 움직여도 되는, 하지만 그건 가치가 있는 일, 사명이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거칠고 다칠 수 있고 위험하고 아무런 보장이 없는 일이지만 저는 울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울산에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울산이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울산을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울산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울산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부산을 선택할 때 그때를 많이 떠올렸고요. 그래서 당선이 되면 당선증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님께 꼭 인사 바로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 당선증 받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처음 울산에 울산시장 도전할 때 마음 내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다들 아시지만 울산이 제게는 정치적인 험지이고 또 심리적인 험지입니다. 정치적 험지인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국민의힘을 벗어났죠.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는 저를 배신자로 생각을 예. 하고 있고 뭐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죠. 윤석열을 끌어내렸다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울산 민주당에서는 아직은 제가 좀 낯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곳이 울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적인 경험 또 사회적 네트워크, 정치적 네트워크를 중앙에서 주로 만들어 오다 보니 울산에서는 도리어 낯선 사람으로 통하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제게는 상당한 어려움이죠. 또 윤석열과 맞서면서 그 시간 동안 지역에서 제 주변 사람들 지독한 괴롭힘을 당해 왔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심리적으로도 힘들죠. 그래도 다시 울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저는 울산이 저를 버릴지언정 저는 울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울산은 저를 키워준 곳입니다. 예. 예, 저를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그 곳이고요. 마음 뭐 전해졌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좀 있는데 보시고 와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시작합니다. 예, 지방선거가 정말 끝이 난 건가 싶을 정도로 이번에 뭐 투표율도 높았고 그 열기가 정말 뜨거웠는데요. 당선자는 이번 선거 민심을 좀 어떻게 파악하고 진단하고 계시는지 먼저 선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들도 그렇고 당일 출구조사도 그렇고 상당히 좀 넉넉하게 이기는 걸로 예상이 됐으나 네. 후반에 격차가 좁혀지면서 최종 득표율 김상욱 후보 48.73, 김두겸 후보 45.74, 네. 2.99%포인트 차이. 아슬아슬한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네. 보수가 결집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좀 이걸 진단하세요? 저는 가장 민주적인 선거 방법으로 예, 가장 크게 이기고 싶었는데 예, 가장 민주적 선거운동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사무선거운동이라고 해서 네거티브 없이 정책, 또 조직 없이 돈 없고 시민주의. 유세차 없고. 예, 아마 제가 이제 뭐 선거 다 정리되면 선거 비용 쓴 거 공개할 텐데요. 예, 저는 또 그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가장 적은 돈을 쓰고 승리하는 모습 보이겠다. 그리고 유세차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말씀을 듣는 선거를 하겠다. 예. 형식적인 인사, 춤추는 거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일할 준비를 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그런 선거를 하겠다라는 4가지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그 방식으로 크게 이기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 울산 시민들의 큰 자부심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울산 시민들이 금권 선거, 조직 선거, 네거티브 선거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과 인물과
비전으로 또 실행할 수 있는 힘으로 판단한다는 거기 때문에 시민 주인을 아는 사람을 뽑겠다는 그런 것을 중국에 보이는 거라서 저는 바른 선거 방법으로 크게 이기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크게 이기지는 못했어요. 예. 근데 그게 저는 생각하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산에 있는 뭐 샤이 보수라고 하시잖아요. 의견 표명은 잘 하시지 않으시는데 또 여론조사에도 잘 응하지는 않은데 표결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이번에 좀 많이 보수 쪽을 국민의힘 쪽을 많이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7,500여 표 차이 승리인데 무소속 박맹우 후보가 5.52%, 32,000여 표를 득표했으니까 네. 뭐 결과론전 얘기지만 민주 진보가 연대하지 않았고 보수 표심이 분열되지 않았더라면 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일화 평가 한번 좀 해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좀 단일화가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단일화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고 진정성 있게 임했습니다. 예. 제가 먼저 찾아가서 계속해서 단일화를 말씀을 드렸고 늘 좀 제가 많이 찾아뵀었어요. 계속해서 설득하고 해야 함을 얘기를 하고 울산 선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만 한다. 특히나 울산의 좀 잘못된 불공정한 관행 또 반민주적인 그런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을 고치려면 또 노동중심 산업 AX를 준비하려면 범민주 진영이 힘을 모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 때문에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다 함께 단일하기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썼고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 단일화가 성공했기 때문에 예. 선거 승리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선거에서 어쨌든 뭐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뭐 승리를 했고 구군 기초단체장 선거나 광역의원 선거 결과를 좀 보면 네.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이게 출구조사와도 완전 달랐고 네. 막판에 다 역전을 하면서 7회 선거 때는 이게 분위기가 같이 갔는데 네네. 이번엔 좀 달랐단 말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마 이번에 사전 투표가 좀 많이 높았었습니다. 예. 사전 투표에서는 아무래도 범민주 진영에서 많이들 투표를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지요. 그것 때문에 좀 역결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정확한 건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리고 우리 역결집 하신 시민들도 제가 모셔야 할 시민들입니다. 더 열심히 모셔서 더 큰 감동으로 다음에는 제 손을 꼭 잡으시도록 더 노력할 거고요. 예. 좀 충격을 좀 우리 민주당 안에서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고 또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원활하게 울산시정을 이끌어 가려면 시의회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의회 구성을 보면 우리 민주당 의석수가 6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이 15개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의회에서 사사건건 좀 협조가 안 될 수 있지 예.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 맞는 여소야대 전국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예.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는데 국회 뭐 한 대다수가 야당이 되어버린 그렇죠. 상황이라서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뭐 진정성 있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의정 활동하시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시민을 위한 마음, 시민에게 봉사하고 도움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섰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 마음으로 시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라면 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믿고 있고요. 또 우리 시민들께서 그걸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생각합니다.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하신다. 맞아요. 예.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함부로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협조할 것이다 믿고 있고요. 또 그렇게 설득해 예. 가겠습니다.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 선거 참 특이하게 하셨어요. 돈 조직, 유세차, 네거티브 없는 사무선거운동. 네. 그중에 유세차가 없기 때문에 다 2배, 3배 발로 뛰셨을 텐데 시민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네네. 진짜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또 기억에 남는 뭐 한두 마디 정도 소개를 제일 많이 하신다면. 하신 말씀은 예. 시내버스 불편한 거 제일 많이 아.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동네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시민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예. 제가 4월 29일 날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4월 30일 울산에 다시 내려왔는데 한 달 남짓이었죠. 근데 그 한 달 남짓 시민들과 발로 뛰면서 발로 다니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동네별 전문가가 다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니셨군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예. 겁니다. 시민들께서 나는 예를 들어 뭐 야암동 사는데 야암동에는 이런 것이 불편하고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음. 또 바로 이웃 주민은 아니다,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렇다 저렇다. 뭐 하다 보니까 다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야암동에서 삼산 시내 나오는 것도 교통편이 불편하거든요. 바로 곁인데도. 예. 근데 또 편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됐지?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송정 가면 송정에 도서관이 적어요. 수영장도 잘 없어요. 우리 학생들 수영을 배울 곳이 잘 없어요. 이런 것들은 발로 뛰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또 호계시장 갔을 때 버스 정류장에 천정은 있는데 투명 아크릴 천정이라서 햇볕이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여름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 이거 현장에 안 가보면 보면 모르죠. 그래서 현장을 발로 다니면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 또 시민들의 애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저는 그게 참 좋았고요. 보통 선거하면 막 조직 만들어서 예. 막 춤추고 인사만 하잖아요. 자, 근데 조직 크게 만들려면 자리 약속, 이권 약속 없이 그 조직이 생깁니까? 또 큰 조직 만들어서 보통 뭐 하냐면 상대 후보 욕하는 것만 해요. 예. 네거티브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시민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그거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뭐 춤추고 인사하고 막 나를 떠든들 시민들께 무슨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발로 뛰면서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정책을 들으면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시민들과 하나가 되어 갑니다. 시민들의 바램을 또 제가 해야 될 사명과 역할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선거 운동이 우리 울산을 시작으로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그 첫 번째 성과가 이번 선거였다고 생각하고요. 저 책을 하나 쓰려고 해요. 그래서 예. 선거운동 개혁 사무선거 아하. 써서 전국에 우리 울산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일단 결과를 보여주셨으니까. 예, 전국에 우리 울산에서 해냈습니다. 예. 다른 지역도 따라하세요. 이렇게 한번 자랑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울산 나오면... 시민들의 이런 품위를 자랑해 보고 싶습니다. 시민의 자랑이다. 알겠습니다. 김상욱 당선자와 전국 동시지방선거 소회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오늘 시사진단은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당선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선자가 구상하고 있는 울산의 미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울산의 현안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시내버스죠. 시내버스. 시민들께서 제일 불편해하고 계시니까요. 예. 폐선 노선에 대해서 빨리 원상 회복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 방송을 마치고 나서 바로 안 그래도 버스 회사 또 버스 노동자 조합 또 시청의 버스 관련 공무원을 지금 불러서 1차 우리 회의를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 제일 먼저 서둘러야 될 것은 폐선 노선으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 이거는 서둘러서 해야 될 부분. 장기적으로는 버스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버스 공용제. 예. 울산교통공사를 설립해서 시민의 발인 버스를 울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버스 노동자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 퇴직금도 쌓여 있지 않아요, 제대로. 미적립 퇴직금이라 하죠. 퇴직해도 못 받는 퇴직금이 720억이 넘습니다. 거기다 통상임금 판결 소송 영향으로 버스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데 버스 회사가 돈이 없어서 나 몰라라 하는 돈도 수백억이에요. 합치면 뭐 1,000억은 쉽게 넘어갑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는 또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문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버스 운행 대수 자체도 더 늘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늘려버리면 나중에 또 유지비 부담이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유무인 복합 체제의 운송 체제를 갖춰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인 버스 도입도 늘려야 하고요. 도입 단가는 뭐 유인 버스가 한 2억 정도라면 무인 버스는 6억 정도로 좀 더 비싸요. 하지만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버스 노동자들이 무인 버스를 학습시키고 관리하는 미력 노동자로 전환도 해 나가고 또 계속 나는 운전만 하고 싶어하는 우리 버스 노동자들은 그대로 뭐 정년까지 또 보장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 교통공사가 필요한 거예요. 체계적으로 이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 버스들이 저상버스라고 하잖아요. 좀 네. 낮게 돼서 노약자들이 타기 네. 편하게 된 저상버스 보급률이 매우 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니다 보면 저상버스 많이 안 보이잖아요. 예. 예전보다 늘긴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상버스 아닌 경우가 그런 것 많아요. 같기도 하네요. 예. 근데 서울 한번 가보시면 전부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 저상버스입니다. 예. 울산 부자 도시라고 하고 대중교통이 시내버스밖에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요? 대중교통이 시내버스밖에 없으면 시내버스라도 잘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선이 폐선되고 잘 오지도 않고 환승은 불편하고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고 총체적인 난국인 겁니다. 예. 이거 해결하는 거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울산 보면 소비를 다른 도시에서 많이 합니다. 부산이나 뭐 예. 경주나. 왜 그럴까요? 자, 시내에서 약속을 잡으세요. 예. 시내버스 타고 가십니까? 자동차 타고 가십니까? 저는 주로 자차를 이용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대부분 우리 울산 시민들 자차 좋아하십니다. 예. 자차 이용하면 주차를 해야 되죠. 그럼 시내 나가면서 벌써 어디 주차할까부터 고민하게 되죠. 근데 주차장 쉽던가요? 그러면 차 가지고 나온 김에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영업 전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영업, 서비스업, 출퇴근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 지금 샤인 프로젝트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가보시면 노동자들이 새벽 3시, 4시에 출근합니다. 예. 이유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8시까지 출근인데 3시, 4시부터 움직여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남구의 공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시내버스로 출근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자차 출근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공장 주변이 다 출근 차량으로 뒤엉켜 버립니다. 이게 울산의 모든 경쟁력을 다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시내버스가 잘 돌아다니고 그래서 시내버스 타고 출근도 하고 시내버스 타고 시내도 갈 수 있으면 아무래도 상권도 살고 시민들의 이동도 훨씬 편해지겠죠. 예. 그래서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의 기본 삶을 지키기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이 공정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왜곡되지 않아야겠죠. 예. 그래서 비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팀, 감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울산은 유독 좀 특이하게 시청 회계팀에서 그동안 수의계약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 급하고 뭐 금액이 경우에 따라 작아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풀어져 있는 건데 이걸 회계팀으로 다 모아버리면 회계팀 직원들이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몰아주기 쉬운 구조의 위험성이 생기는 취약하다. 겁니다. 그것이 뭐 뉴탐사나 이런 언론, 뉴탐사, 뉴스타파 이런 데서도 보도가 나왔던 것이고 예. 이미 이런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왜곡되지 않은 행정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해도 괜찮아라는 것을 너무 풀어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 행정은 시민만 바라보면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탕이 돼야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하고요. 시민들께 만족드리는 행정도 하고요. 친절한 행정도 하고요. 이게 돌아가지 않겠어요? 예. 기본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기본부터 챙겨가겠습니다. 예. 그 시내버스 이야기 길게 해주셨는데 저희 UBC가 진행한 토론회에서도 시내버스와 함께 울산의 교통망 한 축을 또 담당하게 될 트램 가지고 논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때 1호선은 1호선보다 2호선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저는 같은데. 우선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한 번 더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생각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말씀을 잘 듣고 우려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선 제가 이 공론화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건 한 번 잘못 들어간 길이 돼버리면 너무나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못하면 울산시의 미래를 여기서 다 갉아먹어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트램 1호선 먼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레일 사이즈, 똑같은 규격의 트램이 다니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입니다. 예. 뭐 전기냐 수소냐의 차이만 있다 수도권에, 뿐이지 예, 똑같습니다. 위례 신도시 트램은 상대적으로 트램 건설이 용이한 곳. 처음부터 트램 다니는 전제로 도시를 설계를 했어요. 트램길을 미리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용률이 높게 설계가 됐겠죠. 또 건설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1,000억대면 건설을 할 수 있겠다 했던 것이 실제로는 3,000억대 넘어 돈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었어요. 예. 울산 도시철도 트램 1호선의 절반 구간입니다. 절반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구간은 3,800억이면 짓는다. 지어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곱하기 2배는 되겠죠. 자, 당장 재원 마련 문제예요. 유지비도 문제입니다. 지금 위례 신도시 트램은 도어투도어 개념이 돼요. 많이들 이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250억에서 300억 적자입니다. 예. 근데 울산은 2배 길이죠. 그리고 도어투도어가 안 됩니다. 예. 이용률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처음부터 트램을 전제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1,000억씩 적자날 수 있는 거죠. 아니, 당선자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좀 신중하자라는 입장인데 1호선 같은 경우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된 구책 사업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트는 게? 그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또 살펴봐야 될 예. 부분입니다만 아직 본공사는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예. 이 잘못된 공사 때문에 도시 자체가 엄청난 피해를 본 곳이 많이 있습니다. 뭐 광주 같은 경우도 지하철 2호선 때문에 도시 전체가 흔들리고 시민들의 불만이 엄청나시거든요. 잘못됐다면 아직 본공사 착공하기 전이니까 바로 잡아야겠죠. 무조건 야 이거 빨리 해야 돼. 아니요. 시민들께 실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유지 가능한지 이걸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하지 말자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지금 보시면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가는 구간 제 지역구라서 제가 더 잘 압니다. 제 지역 국회의원 때 제 지역구였잖아요. 예. 이미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엄청난 곳입니다. 문수로 예. 거기다가 주상복합이 대규모로 입주 예정이죠. 세대수가 많습니다. 또 B08 재개발까지 입주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교통 마비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두세 개 노선을 막고 공사를 해버리고 또 교행이 안 돼요. 위례 신도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행할 수 없습니다. 트램 위험합니다. 예. 상당히 위험해요. 이거 제동거리 제가 물어보니 제동거리 30m까지 나온다 하더라고요. 무게도 무겁습니다. 추돌 사고 나면 어떡하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영구적으로 차선이 폐쇄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영구적 공사할 때 차선 막히고 최소 2개선 막히고요. 공사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또 차선이 사라지죠. 우회도로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아파트 입주는 더 늘어납니다. 지금도 막히고 있어요. 자,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구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마비되는 겁니다. 적응하라?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마비돼 버리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대책 세워놓고 가자는 겁니다. 트램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순서를 달리 가자는 겁니다. 예. 뭐냐 하면 우선 시내버스부터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먼저 재원을 집중하고 역량을 집중시켜서 시내버스 정상화 시키고 여기에 시간이 최소한 2년은 걸리겠지요. 그 사이에 우회도로나 아니면 공업타 로타리 입체화 예를 들어 옥동에서 삼산동까지 고가도로를 넣거나 또는 중구에서 두항동 갈 때 지하도로를 뚫거나 해버리면 교통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렇게 좀 시민들의 교통을 좀 풀어놓고 예. 공사를 하더라도 시민들의 최소한의 삶이 지켜지도록 대책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예.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트램의 이용률을 높이지 못하면 적자 감당을 못합니다. 트램의 이용률을 높이려면 도어투도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어투도어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노선을 다시 점검을 해야겠지요. 자, 도어투도어가 되기 위해서라도 시내버스는 먼저 세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뭐 네. 이 얘기는 한 반나절도 하겠는데요. 다음에 또 네. 나오셔서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고. 근데 2호선은 예. 2호선은 도리어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2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송정 매곡으로 올라가는 2호선은 도어투도어가 가능해요. 예. 예를 들어 태화강역에서 출퇴근하는 분들 바로 도어투도어로 연결이 되죠. 거기다가 중간에 현대자동차로 출근하시는 송정이나 매곡에 사시는 분들이 현대자동차로 출근한다.
트램 가지고 출퇴근이 가능해지거든요. 맞아요. 예. 트램으로 출퇴근이 가능해지면 출퇴근 시간대 거기에 꽉 막힌 도로 정체 현상이 완화될 수 있죠. 그래서 도리어 지금 당장 트램의 효용성이 있는 구간은 2호선이지 않을까. 트램의 효용성이 올라가야 적자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망 이야기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여러 공약이 있겠습니다만 시민들 체감하시기에 뭐 이것도 사실 뭐 시민 삶에 아주 중요한 공약이긴 한데 교통도 뭐 복지나 네. 어떤 공공 서비스의 변화 이런 것들도 좀 구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돌봄, 보육, 예. 복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광역단체, 지방단체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 권한이 많이 넘어와 있어요. 여기서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울산형 보육, 울산형 돌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그동안 모르겠습니다. 복지, 보육, 돌봄, 문화 이런 쪽에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관심을 기울였나?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챙겨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까요? 제가 이게 우려가 돼서 작년 국회의원 할 때에 통합돌봄법 간담회를 열었었는데 시청에 그때 담당 공무원 좀 나와봐라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주민센터 몇 군데 다니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했는데 거의 제대로 3월 27일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되어 있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기초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고요.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 돌봄도 있지만 초등학교 입학한 다음에 돌봄도 중요하거든요. 예. 이거는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울산의 민간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공립 어린이집 과연 잘 유기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있느냐. 제가 단체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많이 힘들어하세요. 또 모자란 점도 많아요. 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도 인천형 보육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그런 성공 사례들을 좀 최대한 많이 모아서 울산만의 울산형 보육, 울산형 돌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또 계속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고요. 이제 7월 공식 취임까지 뭐 한 달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인수위 구성하고 출범 준비 좀 바쁜 시기인데 어떻게 좀 구성할 생각이신지 한 달 동안 뭐 어떤 거에 좀 집중하실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논공 행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민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조직 선거를 하면 논공 행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했던 빚도 생기고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저는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시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당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위원회라고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와 들어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현재 울산시청 공무원들 중 그리고 또 충분히 좀 중앙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이 실무진 위주로 꾸려서 말 그대로 실무 인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남한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할 겁니다. 예. 보통 인수위원회 꾸려놓고 알아서 인수 받으세요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결국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을 다 하나요? 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다 챙기고 인수위원들은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해서 제가 업무를 다 총괄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보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챙겨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슬로건이 불어라 동남풍 뭐 이렇게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보수당의 어떤 영남 지역에서의 어떤 그 분위기로 전체 선거를 이기자 뭐 그런 건데 이번에 그 주체를 좀 바꾸자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모두의 시장이 또 되셔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해서 저는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직 민주만 생각합니다. 민주의 뜻이 시민 주인이지 않습니까? 시민이 주인. 그래서 시민이 이익, 시민에게 이익되는 것이 저의 기준입니다. 예.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빨간색, 파란색 운동화끈을 같이 썼는데요.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의 이익이 기준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는 기능의 개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보수의 기능, 원칙을 지키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진보의 기능,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서 시대 정신에 맞춰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 기능을 통합적으로 쓰면서 실용적으로 시민의 이익에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민주, 시민주의, 예. 통합과 실용으로 시민의 이익을 지켜가겠다. 이 정신에서 흐트러지지 않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선 소감으로 오늘 시사 진단을 시작했는데 끝으로 우리 시민들께 잘하겠다 각오 짧게 우리 당선자님께서 옛날에 같이 방송할 때도 말씀을 기셔가 분량 지금 충분하거든요. 짧게 한마디 우리 시민들께 전해 주십시오. 네. 저 혼자서 울산의 변화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손잡아 주시고 함께 우리의 울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시민 주인으로 모시면서 울산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함께 손잡아 주십시오. 네, 오늘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당선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수위 좀 잘하시고 출범 준비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6년 울산의 선택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당선자와 함께 울산도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울산을 만들겠다는 그 약속, 민선 9기 임기 내내 변치 않는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즘 나 빼고 다 주식해?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히오무르 타.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등은 먼저 갑니다. 기움증권 ETF도 기움에서 설명하면서 한다.